조선시대 눈먼 할멈 하나가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할멈이 이상하게 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내가 울면서 할멈 앞에 찾아왔습니다. 할멈, 제 아들이 사흘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멈의 눈에 사내 등 뒤에 서 있는 어린 홀령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멈, 저를 죽인 사람은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눈먼 할멈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짓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달무리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 장터 이야기입니다.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장터에는 곶감을 파는 노점이며 무명천을 늘어놓은 행상이며 옆판을 두드리는 장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북적이는 장터 한켠, 느티나무 아래에 낡은 삿갓을 눌러쓴 노파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두 눈은 백태가 끼어 흐릿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옆에는 지팡이 하나가 나무 뿌리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전봉할멈이라 불렀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산통을 흔들고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는 점쟁이였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허나 정작 할멈 본인은 자신이 용한 점쟁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점괘는 전부 핑계였습니다. 진짜 답은 늘 다른 데서 왔으니까요. 할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다른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할멈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며 집안을 지키는 조상신이며 오래된 한이 뭉쳐 떠도는 귀기며 이런 것들이 할멈에게는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 능력이 생긴 것은 할멈 나이 6살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 고을에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어린 할멈도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열이 열흘을 이어졌고 눈에 딱지가 앉더니 마침내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미가 통곡하며 안아 올렸지만 한 번 꺼진 눈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꺼지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린 할멈의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어린 눈에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꺼지자 다른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그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딱 한 번 어미에게 말했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무당 소리를 듣고 무당 소리를 들으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어미는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홀령이 보여도 모른 척했습니다. 귀기가 느껴져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냥 눈먼 노파로, 그냥 점쟁이 할멈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가끔은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애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멈은 지팡이를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른 척해야 한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내 목이 날아간다. 그렇게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할멈은 여느 때처럼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할멈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 60평생이 만들어준 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무언가 짓눌린 듯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멈이 삿가 아래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사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고름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넋이 반쯤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등 뒤로 할멈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홀령이었습니다. 옷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멈을 바라보는 눈이 간절했습니다. 할멈의 손이 지팡이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60평생 지켜온 것을 오늘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할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사내가 할멈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최서방이라 했습니다. 고을에서 작은 포목전을 하는 이였습니다. 본래는 단단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내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멈, 내 아들 좀 찾아주시오. 사흘째 종적이 없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6된 아들 돌쇠가 사흘 전 저녁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아에 신고했지만 포졸들은 코방귀도 뀌지 않았고 동네를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동전을 던지는 척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서방 등 뒤에 서 있던 어린 홀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흙투성이, 옷의 창백한 얼굴. 목 언저리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은 아주 먼 데 있지는 않소. 허나 내 좀 더 들여다봐야겠으니 내일 다시 오시구려. 최서방이 돌아갔습니다. 할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였습니다. 얘야, 어찌 된 일이냐? 홀령 돌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느티나무 아래 앉아 기다렸습니다. 장터 사람들 눈에는 눈먼 노파가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참 뒤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저는 고을 좌수 나리대 꽃간 뒤에 있습니다. 할멈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좌수대기라. 고을 좌수 엄나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력자였습니다. 관아와 손을 잡고 고을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제사는 산더미고 하인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고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자였습니다. 심부름 가는 길에 그 대꽃간 근처를 지나다가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나리 아들이 곳간에서 관아 곡식 문서를 불태우는 것을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걷었습니다. 할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굽고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곳간 뒤에 묻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할멈은 그것을 안으로 삭혔습니다. 힘이 없으면 덤볐다가 같이 죽는다는 것을 60평생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있는 곳을 좀 더 자세히 말해다오. 할멈은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먼 노파 하나가 좌수댁에 들어가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좌수와 관아가 한 통속이라는 것은 고을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증거도 없이 잡혀가 매를 맞을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의 홀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무너진 어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60평생 모른 척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장터를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귀를 열고 발소리를 들으며 사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러나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장터를 떠돌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할멈은 이미 며칠 전부터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마기를 하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말수가 없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힘센 장꾼이 약한 행상을 밀치는 것을 보면 어김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세울 것도 잃을 것도 없어 보이는 처지였습니다. 할멈은 그 총각의 발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발소리였습니다. 제 무게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나서지 않지만 나설 때는 제대로 나선다는 것을 할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그 발소리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총각의 이름은 갑수라 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서 내려온 떠돌이 마길꾼이었습니다. 나이는 20,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장터에서 마기를 한 지 한 달쯤 되었지만 딱히 아는 사람도 묵는 곳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할멈이 지팡이로 갑수의 발 앞을 톡 짚었습니다. 총각, 잠깐 앉게. 갑수가 걸음을 멈추며 할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인은 점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점 보자는 게 아닐세. 할멈, 일 하나만 거들어 주게. 갑수가 대답 없이 할멈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이쪽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수대 꽃간 뒤에 죽은 아이가 하나 있네. 그 아이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줘야 해. 갑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좌수 아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수는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태 낀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지만 어쩐지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갑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갑수는 다음 날 좌수댁에 막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멈이 좌수댁 일꾼을 수소문해 이름을 알아내고 갑수를 그 아는 사람인 척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갑수의 몫이었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담았습니다. 곳간의 위치, 하인들이 오가는 시간, 좌수 아들이 드나드는 길목.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일하면서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갑수는 모두가 잠든 시각을 골라 곳간 뒤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돌쇠가 할멈에게 일러준 자리였습니다.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얼마 지나지 않아 거적대기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갑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16살 아이의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 옆 흙 속에서 불에 탄 문서 조각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조각에는 관아, 도장이 찍힌 곡식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 갑수가 할멈 앞에 불탄 문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멈이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불에 그슬린 종이의 감촉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가져갑니까? 할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관아에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좌수와 관아가 한 통속이라는 것은 고을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빼앗기고 두 사람 모두 잡혀갈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고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눈먼 노파와 떠돌이 마길꾼이 좌수를 고발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백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갑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60평생 살아오면서 세상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 없는 자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다는 것을. 증거가 있어도 들어줄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갔습니다.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멈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들어줄 귀가 있어야 한다. 힘이 있는 귀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멈이 혼자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할멈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있는 자리는 찾았다. 허나 이 할멈이 막혔구나. 증거는 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 돌쇠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저희는 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할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 고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합니다. 할멈의 삿갓 아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누구냐? 돌쇠가 짧게 답했습니다. 암행어사입니다. 할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귀신이 모르는 것이 없구나.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의 뒷모습이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매일 아침 장터에 나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삿갓을 눌러쓰고 여느 때처럼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산통을 흔들며 점쟁이 행세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좌수댁 하인들이 장터에 나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먼 노파가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은 곁에서 스스럼 없이 떠들었습니다. 할멈의 귀에 조금씩 조각들이 쌓였습니다. 좌수 아들이 요즘 바깥 출입을 끊었다는 것, 꽃간 주변을 부쩍 단속한다는 것, 관아 장부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 것. 서두르고 있구나. 증거를 지우려는 게야. 할멈은 갑수를 만나는 날마다 그 조각들을 전했습니다. 갑수는 좌수 대기를 계속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는 마길꾼이었습니다. 허나 손은 쉬어도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수가 장터로 나와 할멈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보게. 어찌 저를 믿으셨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할멈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자네 발소리를 들었지. 갑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발소리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어. 제 무게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지. 그런 사람은 함부로 나서지 않지만 나설 때는 제대로 나선다네. 갑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떠돌이 마길꾼에게 발소리를 보았다는 눈먼 노파의 말이 어쩐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할멈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어찌 그리 많이 아십니까? 할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껍데기만 보인다네. 귀로 들으면 조금 더 보이고. 갑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습니다. 허나 날이 쌓이면서 그 이상의 것들이 오갔습니다. 갑수가 경기도를 떠나게 된 사연을 꺼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흉년의 빚을 못 갚아 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두려울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멈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었구나. 무슨 눈빛이요? 누가 죽였냐고 물었을 때 말일세.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든. 자네는 눈빛이 달랐어. 갑수가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찼을 무렵이었습니다. 할멈이 느티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는데 익숙한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할멈, 내일입니다. 할멈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확실하냐? 예. 오전에 장터 북쪽 길로 지나갑니다.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으냐? 내 아버지가 아직 모르고 계신다. 돌쇠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허나 할멈이 있으니까요. 그 짧은 말이 할멈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60평생 혼자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척, 아는 것을 모르는 척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갑수를 불렀습니다. 내일이네. 갑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됐지. 그런데 갑수야. 예.
할멈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네. 그래도 괜찮겠나? 갑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할멈은요. 할멈이 낮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없다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큼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삿갓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만큼은 오늘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북쪽 길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행상들이 짐을 이고 장꾼들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다른 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할멈은 그 길목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여느 때처럼 지팡이를 짚은 채였습니다. 갑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었습니다. 북쪽 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행이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소박하게 꾸몄지만 그 안에 배어있는 기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멈의 귀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일행이 할멈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멈이 지팡이를 들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비켜라! 이 노파야! 할멈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나리. 점 한번 보고 가시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멈이 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불에 그슬린 문서 조각이었습니다. 갑수가 감나무 아래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고을 좌수가 굳고 곡식 문서를 불태우고 목격한 아이를 죽여 땅에 묻었사옵니다. 지시는 좌수댁 감나무 아래 있고 증거는 여기 있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60평생 참아온 것을 오늘 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문서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수행원들을 향해 짧게 명했습니다. 그날로 좌수댁이 뒤집혔습니다. 감나무 아래 땅을 파자 돌쇠가 나왔습니다. 불탄 문서 조각은 관아, 장부와 대조되었습니다. 좌수 아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고 좌수는 벼슬을 잃고 일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최서방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땅이 꺼지라 울었습니다. 할멈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삿갓 아래로 무언가 흘러내렸지만 할멈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멈이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익숙한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흙투성이 옷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6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멈, 이제 저는 갑니다. 잘 가거라. 얘야. 돌쇠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할멈은 눈이 멀었는데 어찌 저보다 더 잘 보셨습니까? 할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껍데기만 보인다. 할멈은 그냥 마음으로 보는 거란다. 돌쇠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따스한 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할멈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암행어 사는 할멈의 공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눈먼 노파 하나가 권세가의 죄를 밝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리 명하셨습니다. 그 할멈에게 집 한 채와 쌀 10가마를 내리고 죽는 날까지 고을에서 보살피도록 하라. 문서가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갑수가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문서를 읽어 주었습니다. 할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봉 할멈. 할멈이 문서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지만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서 집문서를 만져보는구나.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백태 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맑은 것이었습니다. 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수는 그 고을에 눌러 앉았습니다. 따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멈 곁에서 허드레시를 거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 사람이 갑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저 눈먼 할멈 곁을 떠나지 않는가? 갑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멈이 눈이 멀었어도 저보다 사람을 더 잘 보더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 입에 올렸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귀신을 보았다더라. 귀신을 보았는데 겁을 먹지 않았다더라. 겁을 먹지 않았는데 권세가를 무너뜨렸다더라. 장터에서 오래오래 떠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봉 할멈은 두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억울한 것, 숨겨진 것, 외면당한 것까지 보입니다.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도 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봉 할멈은 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